사주를 볼 때는 가장 먼저 음양의 조화를 보고 오행의 생극 재화를 관찰하고 마지막으로 육친을 대입해야 한다. 보통은 육친만으로 사주팔자에 대입하니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생기는 것이다. 수학을 먼저 배우면 되는가? 산수를 탄탄하게 배우고 나서 수학에 대입해야 되지 않겠는가? 먼저 본인 사주의 음양의 조화를 보라. 참고로 천간양은 크게 갑, 병, 무, 경, 임이 담당하고 있고 음의 구역은 을, 정, 기, 신, 개가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발산하는 상승 에너지 작용으로서 양, 갑, 을, 병, 정, 무와 기, 경, 신, 임, 개로 나눌 수 있다. 이 음양을 보고서도 그 사람의 대략의 성격이나 인생관을 엿볼 수 있다. 남자는 본질이 양으로서 음을 많이 가지고 태어나게 되면 사회에 잘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명식이 되고, 여자는 본질이 음으로서 양의 글자를 많이 가지고 태어나게 되면 역시 사회에 잘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명식이 된다. 뿐만 아니라 남자가 양의 글자를 많이 가졌을 경우 배우자와 불화가 잦을 것이고, 여자가 음의 글자가 많은 경우 또한 배우자와 사이가 좋지 않다. 남자는 양의 글자를 가지고 있을 경우 밖으로 드러내는 에너지 작용으로 해당 궁성에 영향을 미치고 대운, 세운, 기룡화북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양의 글자가 많은 남자는 운에서 음의 글자가 오면 흉보다 길의 에너지 작용으로 가고, 반대로 음의 글자가 많으면 운에서 양의 글자가 오면 흉보다 역시 길 작용이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육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육친은 오행의 한 부분일 뿐이고 오행은 음양의 한 부분일 뿐이다. 음양만 나눌 줄 알아도 기륭하북의 50%는 예상할 수가 있다. 차후에 배우게 될 지지글자도 잘 봐야 된다. 크게 목국과 화국을 담당하는 글자인 해, 묘, 미, 인, 오, 술은 양적인 기운이고, 금국과 수국을 담당하는 글자인 사, 유, 축, 신자진의 글자는 음적인 기운이 있다. 여기서 또 임묘진 사오미의 글자가 양의 발산 에너지이고, 신유술 해자축의 부분이 음의 수축을 담당하는 에너지이다. 지지에서 대장격이라 할 수 있는 가장 양적인 글자는 오와 가장 음적인 자의 글자는 해당 시기에 가장 양적인 사회활동 또는 가장 음적인 활동 시기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음양만 보더라도 많은 부분을 알 수 있다. 먼저 금묘화실이라 함은 뿌리가 되는 연주가 유년기 0에서 20세가 되고, 묘목을 심는 월주가 20에서 40세가 되고, 꽃을 피우는 단계인 일주가 40에서 60세가 되고, 열매를 맺는 시주가 60세 이상을 나타내는데, 여기서 이렇게 정해져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도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 공식이지 사람의 사주팔자에 똑같이 적용하면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 보통 자식을 낳으면 시주의 에너지가 발동한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평균 수명이 40세였지만 자식 낳고 시주의 에너지를 대부분 느꼈을 것이다. 그리고 일주와 시주의 카르마를 두고 일주가 연주가 되고 시주가 월주가 동하는 시기에 세포분열이 일어나 다시 임계의 단계를 거쳐 갑으로 새 생명을 부여받는 것이다. 그래서 자식을 올바른 방향으로 자랄 수 있게 부모가 이끌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다 할 수 있다. 콩 심은데 콩의 세포가 자라난다. 팥의 세포가 어찌 자랄 수 있겠는가? 스님 법문에 간혹 등장하는 자식이 조상이다 라는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란다. 그리고 오행을 설명하기 전 지지 해당 글자가 연지, 월지, 일지, 시지 중 어디 위치에 있는지 잘 살펴야 되고, 대운 또한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봐야 된다. 해당하는 시기에 설명하려는 에너지가 동한다. 만약 년시기 대운이 인묘, 진으로 흘러가거나 월지, 일지가 인묘, 진일 경우 봄을 나타내는 에너지가 동한다. 그럼 지지 오행에 대해 설명하자면 지지 임묘진 시기는 봄을 나타내고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이다. 이는 천간 갑과 을에 해당하고 유년기이자 갓 태어난 아기와 같은 기운이니 주변의 도움 없이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즉, 이 시기에 새로운 시작, 활동, 직업, 사업 전반적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강한 기운이 들어오나 막상 난관에 많이 부딪힐 수 있다. 또한 가게 빚도 늘어나는 시기이다. 하지만 새로움에 도전하고 들떠있는 마음으로 인해 행복으로 느껴지기에 심리적으로는 반대급부가 일어난다. 여름을 나타내는 사, 오, 미 시기에는 드디어 사회활동의 장이 열린다. 수많은 사람들과 유대관계를 맺으며 바쁘게 활동하는 시기이다. 천간으로는 병정의 시기이다.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다. 월간은 임이고 월치가 오라면? 천간은 드러나는 공간이고 지지는 실천되는 공간이다.
단순 해석은 이모관지는 드러나는 임수의 공간은 어둡고 잘 드러나지 않는 공간을 가지고 있기에 겉으로는 유유자적처럼 보이나 속으로는 매우 바쁘다 할 것이다. 이모관지는 강 위에 떠있는 오리의 예를 들면 딱이다. 월주에 자리 잡고 있으니 20에서 40세 전후 그런 삶을 산다고 보면 된다. 가을을 나타내는 신유술 시기에는 창고가 두둑해지는 공간이다. 가을에 태어난 명식은 70%의 확률로 재물에 대한 걱정이 없다. 이는 충분한 곡식을 쌓아두어 성격이 보수적으로 바뀌는 구간이다. 봄하고는 정반대의 에너지 성향으로 거둬들이고 수확하는 시기여서 들떠있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시작하면 실패한다는 마음이 동하기에 실속을 차리는 시기이다. 재성운이 왔다고 재물이 모이는가? 오행을 보고 운에 대입하기 바란다. 식상 재성운은 놀던 사람이 이제 돈 벌어볼까의 기운인 것이다. 남녀 모두 관성운은 이제 취직해볼까? 여명은 남자의 기운이 들어오는 에너지이다. 겨울 해자축의 시기는 모아놓은 재산 또는 모아놓지 않아도 그냥 탱자탱자 하는 시기이다. 열심히 일하고 있다면 탱자탱자 일하는 시기이다.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가? 그럼 진급은 다소 늦어져도 탱자탱자 할 수 있는 지사에 발령받을 수 있겠다. 그래도 먹을 것이 있으니 이 얼마나 좋은가. 조그만 일에도 돈 들어오는 시기일 수 있고 탱자탱자 해도 그만이다. 물론 비축해 놓지 않은 배짱이는 배고플지언정 신유술 또는 임묘진 때 잘 벌어서 재산을 모아놓았다면 해자축 기간에는 재산 증식은 어렵겠지만 크게 나갈 일도 없다. 물론 여름생과 겨울생이 느끼는 감정은 천지 차이일 수 있다. 시지에 육신으로 정인이 있고 해, 나, 자로 돼 있다면 말년에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충령을 맞으면 어떠한가? 식상, 재성, 관성이 있어서 열심히 일을 안 해도 될 것을. 비겁은 그냥 돈만 나가는 거고. 만약 시지에 임묘신으로 돼 있으면 열심히 윈드서핑 타면서 피규어를 모으고 있을 수도 있겠다. 해당하는 글자마다 행복이 전부 숨어 있다. 충형이 됐다 해서 안 좋은 건 절대 있을 수 없다. 충형이 되는 시기에 변화가 좀 있다 뿐이지 누구도 행복하지 않을 권리는 없다. 임묘진 시기는 봄 기운대로 봄 향기를 맡으며 새로움에 도취되어 따뜻함으로 보내면 될 것이고, 사오미 시기는 여름 기운답게 신나게 돈도 벌고 사람들과 인생을 만끽하면서 살면 되고, 가을은 말이 살찌면 되는 것이고, 겨울은 산타 할아버지 선물 기다리며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과 친구들과 SNS 맺은 이웃들과 나만을 지지해주고 위로해주는 애완견, 애완묘, 애완 햄스터, 애완 도치, 애완 새, 애완 산세베리아, 애완 남친, 애완 여친, 애완 여보, 애완 남편과 함께하면 되는 것을. 왜 이 채널은 행복 명리학일까? 일리가 있을까? 근거라도 있을까? 나는 온통 목으로만 되어 있는 사주라 근거가 있지 않을까? 행복한 기운이 분명 영상으로 전달되기 바라며, 그리고 저와 인연이 된 모든 분들이 행복해하는 날이 오기까지 계속 달릴 것이다. 부동산이 많아서 재산이 많아서 부러운가? 말년을 보내는 이런 사람이 있다면 잘 들여다보시길. 과연 행복한 사람이 있겠는가? 부동산 재벌 수십억 재산을 모으기까지 얼마나 고군분투했겠는가? 말년에는 다 내려놓고 놀러만 다닐까? 이런 사람들은 쉬는 방법이라도 알까? 부는 불을 부르는 세상 이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가족을 위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바르게 살지 않았다면 말년이 안 좋은 사람보다 더 큰 불행이 닥쳐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사람은 욕심도 낼 수 있고 얼마든지 풍요로운 삶을 살 권리도 있다. 그 욕심이 진실로 자신의 분복에 맞는지, 능력에 맞는지, 환경에 잘 부합하는지를 잘 살펴야 한다. 어떤 일을 행함에 겸손하되 자신감을 가져야 하고 친절하되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 경쟁에서 이기고자 한다면 작은 이익에 집착하지 말고 먼저 사람의 마음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자신의 타고난 운명과 그릇을 정확히 알아서 행운이 좋지 않을 때는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사람의 인생은 파도의 너울과 같다. 항상 바닥을 헤맬 수도 없고 항상 고공행진할 수도 없는 게 자연이치이다. 행운이 내려갈 때에는 자신감을 가져야 하고 상승 기류 땐 겸손해야 잃는 것이 없다.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으나 초심을 잃어버리면 중도에 좌초하게 된다. 모든 일에는 계획적으로 시작하고 노력으로 성취하며 오만으로 일을 그르친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